안녕하십니까. 대한가정의학회 16대 이사장 맡고 있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의 선우성입니다. 우리 대한가정의학회는 양질의 1차 진료의를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학회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동네 의사, 내 주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 1차 진료의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은 지금 만성 퇴행성 질환이 훨씬 더 늘게 되죠. 그 질환을 가진 분들의 수명이 늘어 것도 있고, 또 새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전 국민 대비 또는 동시대 나이 군별 대비해서 환자군이 훨씬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불건강한 사람들 숫자가 늘게 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의료비가 엄청 늘죠. 의료 수요가 느니까 의료비도 늘고,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포함되고, 또 하나는 꼭 질병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특징 중에 이제 노쇠가 있죠. 요즘 뭐 근감소증 이런 거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 노쇠, 꼭 질병이 아니라도 노쇠에 의해서 기능이 상실돼 가면서, 기능 상실됐을 때 또 사회적 요구랄까 이런 게 크죠. 혼자서 자립생활을 못 하시는 분에게는 누가 또 붙어야 되고, 그럼 그분의 경제성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수명이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보건의료 쪽인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노인 주치의제는 뭐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주치의제랑 똑같은데 그 대상이 노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한 분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와 그 환자의 관계 속에서 한 의사가 이제 그분의 건강 관리를 주도하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주도하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은 쭉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의료비가 너무 늘어나는 상태에서 fee for service, 회계별 수가제로 가면은 감당할 수가 없고, 이거를 한 분이 맡아서 관리해서 임상 예방의학 쪽인 걸 더 치중을 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는 게 지역적으로 뭐 문제 생길 때마다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진단이나 치료를 안 해도 된다든지 뭐 이런 결정을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것도 그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 주치의 개념이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페이션트 세이프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론회를 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제 약물 사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드시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유병률 자꾸 올라가죠. 근데 대부분 관절 좀 아프시고 눈도 좀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돼요. 다제 약물을 쓰면은 뭐 약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건강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또는 어떤 약물의 효과가 더 감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원래 질병의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제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한 의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 쪽을 그다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제일 필요해서 그런 거죠. 노인분들이 그거를 필요성이 더하기 때문에 노인 주체제를 장애인 다음으로 바로 먼저 하자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단과 전문의 개원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또 이 전문의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문의 아니면 또 큰 병원,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접목시키려면은
역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도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게 대도시, 특히 수도권하고 이 중질 요건, 그러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지방의 중질 요건, 대도시 위주하고 아주 농촌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현격해요. 의사들의 분포나 그 어떤 과 의사들이 가 있느냐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특성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많은 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수도권과 그 중간권하고 그 농촌권은 나눠서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범 사업을 해서 주체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인력을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 한쪽으로는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의료 인력, 1차 진료 의사들은 많이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고 제도를 좀 바꾸고 해서 그러니까 수련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1차 의료 수련 과정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그만큼 내가 요런 조건을 좀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것도 제도 자체도 조금 수련 방향 자체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지불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검사를 하거나 뭐 투약을 함으로써 해서 받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관리, 어떤 한 환자를 관리해서 그분이 병이 안 생기게 하고 약물을 줄여 나가거나 검사를 안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불제도가 어떤 해기별수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그리고 관리를 잘했을 때 뭐 인센티브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계획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회 돌봄에 대한 부분에서 그 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보건 분야가 꼭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택의료나 방문 진료 이런 거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준비가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의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필수 의료라고 하는 중증 응급 의료에 저걸 쏟으시는 만큼 쪽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야지 저기 소외되는 그 느낌을 받으면은 요새 젊은 세대들이나 금방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떨어지고 인기 떨어지면서 우수한 인력이 안 오면은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